시험이라 수업 때 할 거 범위 대략 한번 훑어보고 오라고 한지 오래됐으면. 자, 일단 가볼게요. 인문예술 7. 자, 문제 먼저 보자. 첫 번째 문제에서 뭐 잡으라고 알려주고 있어? 지멜 잡으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게 발문, 문제에서 발문에서 특이점이 있는 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윗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여기서 뭐 잡을 거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발문 자체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개념이라든지 뭐 누군가의 이름 나오면 그거 잡아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 경우가 그렇죠? 지멜이라는 단어 우리 평소에 사용합니까? 카라멜이나 사용하죠. 그렇죠? 지멜이 뭐지? 안 닥쳐? 그렇고 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 지문 보면 대략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어떤 분야 같아? 난 예술이 보여요. 예술. 그러니까 지멜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술과 관련된 개념인가 보다. 2번 가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 이렇게 가의 본문에 표시된 거에 어떤 의미라든지 전제라든지 이유라든지 이거 우리 어떻게 잡기로 했어요? 본문 다 읽고 나서 이 문제 와서 해결하는 거였어요? 아예 본문에서 그 가라고 하는 거 표시된 부분에서 그 의미 파악, 전제 파악, 이유 파악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문제를 먼저 봄으로써 본문에서 그 가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요? 그리고 그 가의 의미라고 하는 거, 뭐 전제라고 하는 거, 이유라고 하는 건 보통 그 앞뒤 문장에서 일단 잡아봐요. 가를 둘러싼 그 근처에서. 여기서도 역시 선택 지문이 뭐 예술에 관련된 것들만 그런 거 나온 것 같아요. 3번 윗글에 드러난 지멜의 관점. 그러면은 1번 문제에 나왔던 지멜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관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사람 학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술과 관련된 학자라는 거예요. 그 학자 견해 관점 잡는 거 우리 전형적으로 인문예술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에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멜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그러니까 기억, 니은, 지멜의 관점을 통해서 기억, 니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내용. 그 기억, 니은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 견해, 가치관 이걸 딱 잡아야 걔가 지멜이 기억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은 보기 박스 로댕 나왔어요. 로댕이라고 하는 우리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뭐 그걸 배경식으로 갖고 있다면 로댕이 뭐 조각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나왔으니까 그럼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중심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그 지멜이라는 놈이었어요. 지멜이라는 놈이 아니라 지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멜이라는 사람과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이 가치관이 뭐 맞을지 아니면 상반될지 뭐 이런 것들. 5번은 어휘 문제. 본문 가볼게요. 자, 우리 본문 뭘 중심으로 볼 거다? 뭘 중심 뼈대로 볼 거다? 큰 줄기로 볼 거다? 지멜. 오케이? 지멜의 관점, 지멜의 견해, 예술 분야에 대한 지멜의 관점, 지멜의 견해. 그걸 큰 줄기로 볼 거다. 그럼 나머지 뭐 다른 내용들 뭐 세부적인 내용들 막 있는 것들 그것 뭐 한 거야? 그 지멜이라고 하는 관점, 이 글을 관통하고 있는 그 줄기, 그 척추에 뭐가 붙은 거예요? 살들이 붙은 거죠. 오케이요? 뭔지 알겠어? 근데 뼈대는 분명히 뭐다? 지멜의 관점이라고 잡아봐야 돼. 오케이? 가보자. 갈게요.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 작품을 예술 발전의 과정에 편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조건들을 탐구하거나 형태, 구성, 채색, 소재 등의 요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장 졸라 길어요. 주어 서술어. 일단 주어, 시도. 뭐 하려는 시도?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시도는 어떻게 된대? 귀결되는 경우가 많대. 귀결된대. 결국 그 결과로 가게 된대. 어떠한 결과로? 이런 요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내가 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의 중심 화제, 중심 소재는 뭐라고 했어요? 지멜의 관점이고 중심적인 뼈대는 아마 뭘 거야? 예술에 대한 지멜의 관점, 견해가 중심 뼈대, 중심 화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요? 그건 그 글을 관통하는 뼈대인 거고요. 줄기인 거고요. 척추인 거고요. 알겠어? 자, 근데 문장에서 뼈대는 우리 국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주어, 서술어.
서술어가 뭐예요? 결국 그 문장을 통해서 서술하고자 하는 바. 그 문장이 마지막에 있는 거 서술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문장이 졸라게 길어요. 이 졸라게 긴 문장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 주어와 서술어 그거다. 오케이요? 그 나머지 요소들은 다 뭐야? 거기에 살이 붙여진 거죠.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문장 길 때 의미 파악 잘 안 될 때 그런 식으로 해보는 연습도 해독제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뼈대 잡아보라고. 그 뼈대를 어떻게 잡는다? 주어 서술어로 일단 잡아본다고. 근데 주어 서술어 아까 시도는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시도는 경우가 많다. 근데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가 많다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귀결된대. 어디로 결국 그 가게 된대. 이것도 뭔가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정보가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라고요. 오케이요? 결국 예술작품 평가의 시도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한다. 결국 어떻게 그 해석하고 평가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한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요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요소라고 하는 거. 작품에 사용된 요소.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 그것을 분석하는 방향. 뭔지 알겠어요? 지멜은. 그리고 여기서 예술 발전의 과정에 편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역사적 조건을 탐구하거나 형태, 구성, 채색, 소재 이것들이 다 무엇을 나열한 거예요? 무엇을 열거한 거야? 나열한 거야? 요소의 예시인 거지. 이것들 싹 다 뭘로 묶인다? 역사적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형태, 구성, 채색, 소재 다 요소라고. 요소라고요. 요소.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것으로써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 그러한 경우 말하는 거라고.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돼요? 자, 누구 나왔어? 우리의 지멜 나왔어요. 우리의 지멜 나왔어. 뭐 파악해야 돼? 예, 관점 파악해야 되죠. 그러면 지멜이 여기 나왔어요.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어떠한 입장과 견해와 관점을 가질지 나오겠죠. 뭔지 알겠니?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방식? 앞문장 방식. 맞아?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 저런 요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거. 뭔지 알겠어? 그런 방식으로는 예술작품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멜의 견해 관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연계를 해석을 해본다면 지멜의 관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표현으로 지멜의 관점을 표현하자면 요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오케이? 그럼 요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 그게 예술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반해. 비판만 하면 돼? 뭘 제시해야 돼? 그거 대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나온다고요. 오케이?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예술의 가치, 참된 의미 어디서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함으로써 삶과 관련 찾음으로써 그 예술 작품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멜의 관점, 견해, 대략적인 그 틀 잡혔어요?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소를 분석한다는 거. 그 작품에 사용된 구성 요소,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작품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과 그 예술 작품을 삶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멜이 요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했고 그렇게 하면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삶과 관련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지멜이 비판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둘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고 요소를 분석한다는 것과 삶과 관련성을 찾는 것, 그 예술 작품을 삶과 관련성을 찾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크게 이 두 VS 구도가 잡힌 거예요. 이거 VS 구도 많이 나오죠. 어떠한 표현이 요소를 분석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표현이 삶과 관련성을 찾는 삶과 관련성 그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여기 범주에 속하는지 예술 지문에서 철학 지문에서 이 VS 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VS 구도를 잘 잡잖아?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독해예요. 인문예술에서. 그래서 보통은 뭐 추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많죠. 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런 것들. 오케이요? 감정적인 것과
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대립구도 오케이요? 어디에 속하는 그 정보가 어떤 문장이 어떠한 단어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판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그러므로 앞에 문장이 뭐였는데 지멜의 견해였어요. 지멜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지멜은 기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삶의 진폭을 예술에 담지 못한 이는 예술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 기교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기교가 뛰어나다는 건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기교가 뛰어나다는 건 요소를 분석하는 거, 삶과 관련성 생각하는 거, 요소를 분석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삶의 진폭을 예술에 담지 못한 이 예술가로 볼 수 없다. 삶의 진폭을 예술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다. 진정한 예술가다. 삶의 진폭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속해요? 삶과 관련성.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문단은 결국 뭐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멜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고 이렇게 보았다. 이 보았다가 룩이야? 씨야? 뭐야? 여겼다. 그의 견해. 오케이? 오케이. 진정한 예술에 대해서 예술의 참된 의미를 표현하는 데 대해서 진정한 예술가란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다. 지멜은 특정 예술사조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특정 예술사조의 양식 그대로 따르는 것 역시 지멜의 관점이 우리 큰 줄기라고 했었죠. 척했었죠. 지멜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 예술사조 양식 그대로 따르는 거 부정적인 거 통용되는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면 해당 시대의 보편화된 형식에 따라 현상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와 관점,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뭐야? 통용되는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면 어떻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대. 그럼 통용되는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비판하는 거. 해당 시대의 보편화된 형식에 따라 현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보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편이 뭐예요? 일반적인 거잖아. 이런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서 저렇게 통용되는 거 보편화된 양식 싫어해. 그러면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 지멜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언제 알겠어요? 그 정보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서술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지멜의 관점에 따르면 그것들은 지멜의 관점에 부합하는 거, 지멜의 관점과 상반되는 거. 알겠어요? 나누는 거. 그는 예술가가 이처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식화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에 담긴 대상의 개체적 삶을 그래야 한다고 보았다.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양식화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지멜의 견해에 부합하는 거, 상반되는 거, 배치되는 거, 상반되는 거. 예술품에 담긴 대상의 개체적 삶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멜의 관점, 가치관에 부합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보편이라고 하는 표현과 개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대조되는 표현이죠. 보편은 일반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 누구나 모든 특정 대상들, 다수의 대상들이 갖고 있는 거, 개체적인 거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편 대 개별, 개체, 개성 이런 것들, 이런 대립구도도 많이 나오죠. 그쵸? 예술가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건 다 똑같은 거잖아. 개성 없는 거잖아. 오케이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모든 지문에서 예술 지문에서 이것만 긍정 부합하는 그런 걸로 나오진 않은데 많은 경우에 이게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그에 따른 지문에 따르면 르네상스 초상화, 자 기억 나왔어? 니은 나왔어? 이거 뭐 하는 끼로 했었어요? 지멜의 관점에 따라서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면 지멜의 관점, 지금까지 우리가 잡아본 그 지멜의 관점에 따르면 기억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만약에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용되는 양식을 따르고 있어, 지멜 어떻게 평가하겠어? 쓰레기다. 니은 개별적인 거야. 그러면은 예술. 오케이? 예술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르네상스 초상화는 현세를 초월한 완전함,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이상을 따랐고, 그래서 여기 르네상스 초상화 특징을 완전성, 절대성, 이상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명료한 조화와 균형을 기준으로 삼고 법적 형식에 따라 그렸다. 여기서 딱 잡히죠? 뭐야? 쓰레기. 왜? 적인 형식에 따른 작품이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싹 다 어디에 속하는 이 지금 르네상스 초상화 기억에 속하는 정보들이죠. 지멜은 이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보편적 형식에 따라 그린 거니까 지멜이 이러한 정보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단어들이 지멜의 견해와 부합하는 거 상반되는 거 쌍반되는 걸로 가야죠. 돼요? 이로 인해 르네상스 초상화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인상, 전형성 뻔하다라는 거죠. 뻔한 인상 경우가 많았다. 지멜은 르네상스 초상화가 대상의 개체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초개체적인 작품에 불과하다고 비판. 자, 그래서 개체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 개체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우리 잡았었죠. 개별적인 거,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초개체적인 이런 표현 조심해야죠. 완전 초특급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 개체성이 초특급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로 서술됐어? 개체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초월하다는 거예요. 초사이어인이 뭐야? 그걸 넘어선 거야. 그럼 개체성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개체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보편성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어쨌든 못하는 초개체적인 작품.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잡아야 돼요. 보편이랑 같은 말로 잡아야 되죠. 앞에서 뭐 완전한 절대성, 조화, 균형 이런 것들 이미술 지문 많이 읽다 보면 같은 세트로서 많이 나와요. 완전성, 불변성, 절대성, 뭐 조화, 균형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요? 오케이. 비판하면서 초현실주의가 뭐야? 아니야. 현실주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극사실주의가 뭐야? 그 사실주의의 정도가 극한에 이른 거야. 사실주의의 최고봉이야. 이건 그냥 사실주의 그 자체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렘브란트 초상화가 삶을 예술의 중거점으로 삼고 인물의 전체적 삶을 표현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인물의 전체적 표현하였음에 주목했대. 이 니은에 대해서.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니은에 대해서 지멜은 긍정적으로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 어떤 표현 때문에? 전체적, 삶도 좋고 전체적도 좋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총체적 삶의 모습 이거 나왔었으니까 총체적과 전체적이라는 건 같은 거고 어쨌든 삶과의 연관성 아까 그거 나왔었죠. 그죠? 그걸 표현했으니까 삶을 표현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한다? 지멜이 예술이다. 돼요? 렘브란트가 보기에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논리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그려야 하는 것은 보편적 미의 이념으로 채색된 어떤 전형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겠어? 이 렘브란트의 설명을 듣고 제 작품은 이런 게 아니면 누가 좋아하겠어? 옆에서 지멜이 오 맞아 이러고 있다고. 맞아요? 개별 인격체였다. 좋아하는 표현 나왔죠? 지멜이 환장하는 표현. 지멜은 렘브란트가 대상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상을 모사한다는 건 그럼 앞에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 거? 보편, 전형 이런 것들. 맞아요?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현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가시화하고 그의 정신적 과거를 재구성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표현 어려워. 대신 뭘로 가면 돼? 삶과의 연관성, 개별적인 거, 총체적 삶, 감정 이런 걸로 가면 된다고 이 문장 자체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그리고 인물의 영혼과 흐르는 삶의 시간을 담아내려 노력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왜? 대상을 모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케이요? 않지만 최고로 개인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 지멜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거, 개체적인 거, 개체성 이런 것들은 극찬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네, 대표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낼게요.
어? 자, 지멜은 개체성이 예술가의 개인 법칙에 의하여 예술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이런 표현 다 나왔어요. 그쵸? 지금까지 봤던 표현들. 는 개인 법칙을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이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개인 법칙의 근거, 이러한 개체성이라고 하는 거, 지멜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 개체성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의 개인 법칙에 근거해서 예술로 형성화된다 라고 나왔어요. 예술가의 개인 법칙에 근거해서 그 개체성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 진정한 예술적 가치, 참된 예술의 모습, 그 개체성이 형상화된다. 개인 법칙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개인 법칙이 지멜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의지, 능력이다. 돼요? 언제 연결돼요? 개인 법칙이 입각해 이러한 의지와 능력, 자신의 주관적 가치, 이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이런 것들에 입각해 객관적 물질인 재료를 예술식으로 구성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술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개인 법칙을 예술로 구현해냄으로써 단순한 일반화에서 해방되어 순전히 개인적인 삶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 단순한 일반화. 앞에 나왔던 두 글자 뭐랑 똑같은 거예요. 보편. 그죠? 개인적인 삶을 드러낼 수 있다. 아까 지멜이 으로 삶과의 연관성, 그것을 드러내는 작품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죠. 전 매일매일이 똑같기는 하지만 다 다르잖아. 다 개별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개체, 개별, 이런 개인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으니까. 위대한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들은 고유의 개체성을 지닌 동시에 그 예술가가 만든 다른 작품에도 적용되는 형식 법칙, 즉 양식에 종속되며 그 예술가의 작품들은 유사한 특징들을 갖게 된다. 이것 좀 약간 너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 유사한 거, 형식, 법칙, 양식 이런 거 다소 어떤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그 범위가 범위가 어때요? 이 예술가가 만든 A 작품,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 간에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말했던 지멜이 극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관통하는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 사조를 따른 사람은 다 그렇게 그린다는 거야. 근데 이 강민규라고 하는 예술가가 만드는 ABC 작품은 강민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비록 보편성. 강민규의 특성, 강민규의 예술작품은 구리다라는 거. 예술작품, 그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걸 보편성, 지멜이 싫어하는 보편성으로 가면 안 돼요. 얘만의 이 예술가의 양식이라는 거야. 어떤 특정한 예술 사조의 양식이 아니라. 알겠어요? 오케이. 지멜은 외부에서 주어진 양식이 아닌 자신의 양식, 예술가 자신의 양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관성을 전달하는, 그게 결국 객관성, 뭔가 보편성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 예술가의 주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일을 진정한 예술가. 예술가가 스스로 만든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주어진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진 작품과 달리 개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누구한테 주어진? 예술가에게 주어진 양식 뭐겠어? 그때 당시에 지배 예술 사조겠죠. 그런 양식이겠지. 그거에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양식이라는 거예요. 돼? 오케이. 개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감상자들, 그 이제 예술작품, 지금까지는 그 예술작품을 창작해내는 예술가 얘기했는데 지금 감상자 나왔어요. 주체 나왔어. 또 다른 주체. 이와 같은 개인 고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향유함으로써 즐김으로써 예술가의 영혼과 교감하게 되는데, 왜? 그 예술 작품은 누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 예술가. 오케이요? 그렇게 교감하게 되는데 예술가의 주관성이 작품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결국 누구한테 도달한다? 감상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에 담겨 있는 예술가의 주관이, 정신이, 영혼이 나에게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교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멜은 감상자들의 총체성
중심으로 예술을 감상해야 예술가가 작품에 담고자 한 삶의 진폭을 이해할 수 있다. 앞에 어떤 표현이에요. 삶의 진폭이라고 하는 거. 그쵸?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총체성을 중심으로.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게 총체, 전체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편의 범주로 가면 안 되죠. 아까 그리고 총체적 삶의 모습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각각의 순간을 합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듯이 자,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건 삶의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다섯 번 더했으니까 5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다섯 번 더했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시너지 뭐 이렇게 아무튼 삶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듯이 예술작품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는 예술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것과 동일한 문장 어디서 봤어? 방금 문장과 동일한 문장 어디서 봤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 문단. 그 요소를 분석하는 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멜은 그거 졸라 싫어했다. 1문단 내용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라고 했어요. 구성 요소가 뭐예요? 어떠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구성하고 말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잖아.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 요소들이 단순히 합쳐져서 산술적으로 합쳐져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고. 그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요? 오케이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면 예술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해부용 테이블에서 절단된 부분들을 조합한다고 살아있는 육체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육체는 그러한 조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 부분들 합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예술을 개별적 요소로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개별적 요소를 함은 앞에 그 몇 가지 나열함으로써 그 예시를 보여줬었죠. 그렇죠? 뭐 색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렇죠? 예술작품 속에서 개별성을 지닌 하나는 또 다른 하나와 둘이면서 하나인 이중구조로 존재하고. 무슨 말이에요? 개별성을 지닌 하나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얘도 그럼 개별성을 지니겠네? 각각 하나이면서 개별성을 지니는 하나면서 동시에 둘이 합쳐져서 A, B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체라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중구조로 존재하고 둘은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긴장을 일으키며 제3의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예술에서 각 요소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드러내는지 주목함으로써 예술의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그 각 요소에 대해서 각각 개별하고 그걸 다 분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 어떤 더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 개별 대상 요소, 개별 요소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뭐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3의 것이 뭐가 나오는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나오는지. 돼요? 이러한 지멜의 생각은 색채, 형태, 이거 아까 무슨 예시였어? 요소 등으로 예술을 설명하는 것,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지멜이 싫어했던 것, 그것은 예술작품이 영혼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멜의 생각, 지멜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문장이었고요. 가에 대해서 뭐 물어봤었어요? 가의 이유. 이유를 뭐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어? 왜 색채, 형태 등 이러한 요소로서 예술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작품이 영혼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야. 지멜은 강조했던 것은 그 개별적인 요소로 분석해서 예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서 쭉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절단된 부분을 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 요소들을 그렇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술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쵸? 문제 가보자. 방금 그렇게 우리가 주절주절 됐던 문장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택 지문이 몇 번입니까? 2번 문제. 2번이죠. 개별 요소를 그렇게 분석하는 것으로는 예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멜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것도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뭔지 알겠어요? 현대사회에서 기술, 과학 등과 같은
객관 문화가, 자, 객관이라는 표현 나왔어. 상반되는 표현이 있는 거 잘 잡아. 객관 문화. 왜? 지금 지멜은 얘는 좋아, 얘는 싫어해. 서로 상반되는 거.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 표현이 뭐예요? 주관이잖아. 객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객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객관 문화가 예술과 같은 주관 문화에 대한, 뭐, 얘 예술가니까,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판단한. 자, 지멜이 뭘 분석한 거예요? 현대사회를 분석을 한 거야. 현대사회를 바라보니까 이런 과학, 기술과 같은 이런 객관적인, 그러니까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술도 객관적으로 드러나잖아. 그림 이런 거 드러나잖아. 단순히 그 그림 자체예요.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 문화인 거지. 그리고 동일한 그림을 보더라도 다 객관적으로 똑같이 봐요? 아니죠. 누구는 어떻게 보고, 누구는 되게 아름답게 보고, 누구는 되게 추악하게 보고, 막 그렇잖아. 그쵸? 어쨌든, 현대사회를 어떻게 진단 내렸어? 이러한 객관 문화가 예술보다 위에 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회다. 이 사회를. 그렇게 판단한 그는 주관 문화의 회복을 위해 예술가니까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고찰 강조하였다. 현대인의 삶, 현대인의 문화, 이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각자의 삶, 내면에서, 이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 참 싫어하죠, 얘? 지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 따른다면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효과? 긍정적 효과. 근데 지멜에 따르면 이거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 충실히 따르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데 긍정적 효과 나왔어. 뭐지?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 있으니까 지멜이 싫어하는 거, 예술과 삶에 대한 지멜의 생각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던 전통적 가치 기준을 해체함으로써, 지멜은 그 주어지는 어떤 규칙, 형식 이런 거 따르지 말자고 했던 애니까 그것을 해체함으로써, 그럼 그거 해쳐지면 아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 당연히 사라지겠죠.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거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형식, 사람들이 주어진 형식을 따르면서 사는 삶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점 때문에 지멜이 비판받았던 그 비판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구나. 하지만 역접어 뭐 나오겠어? 전형적인 구도예요. 하지만 역접어 오케이? 지멜 그의 이론은 삶과 예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삶을 설정 그런 계기를 마련하잖아.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뻔해. 마지막에 그거 많이 나와. 한계 문제점 제시한 다음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견해에 대한 한계 문제점 제시한 다음에 하지만 역접어, 그러나 역접어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 내가 그래서 작년에도 맨날 마지막에 한계, 하지만, 그러나, 의했다. 이렇게 맨날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 가볼까요? 자, 일단 인문예술 7을 내가 오늘 설명을 했던 이유는 아까 그 중심 뼈대대로 그 글을 읽는 거, 이해하는 거 다시 한번 다지고자 했던 거고, 그 대립구도, 그 견해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은 그 중심 화제인 그의 견해상 그 견해와 부합하는 정보, 부합하지 않는 정보. 뭔지 알겠어요? 표현 자체로도 잡을 수가 있고 맥락에 따라서도 그게 부합하는 건지 상반되는 건지 잡을 수 있고, 그 연습을 앞으로 해독제 할 때 그런 지문을 만나게 되면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요? 지면에 대한 생각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전통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공동체 결속을 공유하려고 했다. 이거 안 따라. 그러니까 이거 해칠 수 있다. 비판점이었어요. 현대사회에서 주관 문화와 객관 문화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니죠. 그럼 삶에 대한 성찰을 이거 돼. 관련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한다고 여겼다. 어때요? 왜 X예요? 이게 뭔데? 요소예요. 요소 분석하는 거였어요. 1문단에 나왔던 예시. 오케이요? 뭐 색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소로서 생각할 수, 그치?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색채, 그거 구성하고 있는 요소잖아, 그치? 근데 이런 역사적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요소로서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단어로 나온 게 아니라 구로 나왔나, 절로 나왔나, 아무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1문단에서 그 요소로서 예시 들었던 정보예요,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예술을 이해하는 데 통용되는 양식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봤다. 그죠? 전형적인 이거
이거 좋아. 그러니까 통용되는 양식은 그 보편적인 양식이었어요. 주어진 기준 양식. 5번 객관적 물질인 재료를 예술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건 왜 틀릴까? 지멜이 생각했던 진정한 예술 작품은 뭐예요? 그냥 저 객관적 물질인 재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면 다 예술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삶과 관련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요? 아니, 저 재료를 통해서 예술 형식으로 구성한 거야. 예술 형식으로 구성한 거야. 더군다나 이 표현도 약간 보편적인 형식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엔 보편적인 양식에 따른 거, 보편적인 양식, 주어진 양식에 따른 거, 이것도 재료를 통해서, 재료를 예술로 만든 거잖아. 이건 지면 어떻게 생각했어? 쓰레기라고 생각하잖아. 그쵸? 그쵸? 얘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 그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의 견해 관점에 따르면 가의 의미 했죠. 지면의 관점에서 기억은 쓰레기, 니은은 예술이야. 자, 기억은 현세를 초월한 가치의 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그림에 담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두 글자? 아, 다섯 글자? 네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현세를 초월한 가치의 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그림에 담은 거. 그게 뭐예요? 곧 지면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참된 예술, 내가 그래서 두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말한 거야. 뭔지 알겠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 이거 본문에서 그 감정을 나타낸다는 건 지멜의 관점과 부합하는 정보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케이요? 그리고 아까 금방 이름이 뭐였지? 발로란트였나? 아, 이건 게임 이름인데? 금방 누구였어요? 덴브란트인가? 아, 렘브란트, 금방 그림에 대해서 뭐 과거 가시화되는 거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초월한다고. 오케이? 니은 사실적인 성격은 부족하지만 인물의 전체적 삶을 담은 그림 예술이다. 전체적 삶 드러내는 거. 근데 이건 분명히 지적을 했던 거였죠.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던 거였지. 그치? 사실상은 좀 부족하다. 기억은 초개체적인 작품, 초개체적이 뭐였어요? 보편적, 니은은 개체적 삶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거였네요? 답 1번이야? 기억은 니은과 달리 두 가지 차이점.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화된 형식에 따라 그려졌다는 건 뭐예요? 기억이죠? 그치? 니은은 예술이었으니까 저거 싫어하는 거 아니죠? 5번 니은은 기억이 위해 인물의 영혼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림? 그쵸? 인물의 영혼을 드러냈다. 이게 예술을 말하는 거니까. 지멜에 따르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게 뭐야 또는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형식에 따라 뭐 인물의 영혼을 드러낸다는 뭐야 그게 아니라고. 인물의 영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서 지멜의 관점에 따르면 부합하는 거야? 상반되는 거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인물의 영혼을 담아낸다는 게 뭐야? 그게 아니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강조. 인물의 영혼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그림. 인물의 영혼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그림이 도대체 뭐야? 아니 그 그림이 나와 이게 영혼이 느껴지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지금 극단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표현이 본문에서 중심 화제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곱씹어요. 방금 내가 한 말. 비문학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강조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자, 로댕 보자. 활동하던 시기 자연주의와 인습주의가 만연하였는데 전자는 자연주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연했다는 건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사조였다는 거죠. 주의였다는 거지. 가치관이었다는 거지. 자연주의, 인습주의, 로댕이 활동하던 시기, 시대. 전자는 자연주의는 자연의 인상, 후자는 인습주의는 도식적인 틀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었다. 자, 이 표현 보니까 지멜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대로 베끼는 거, 그대로 모사하는 거 이거 싫어했었어요. 지멜. 그쵸? 이로 인해 당시 조각들은 보편화된 틀에 이거 틀이 아니라 틀이겠네.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댕이 활동하던 시기에 저러한 자연주의, 인습주의가 지배적이었고 그것에 따른 보편적인 틀이 존재했고 많은 예술 작품들, 많은 조각 작품들이 그 틀에 맞춰서 창작이 된 지멜들이 아니라 지멜은 그것들에 대해서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겠죠. 로댕은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로댕은 달랐다. 그럼 적어도 얘는 누구 편? 지멜 편일 거야 아마. 후에서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개인 법칙을 예술로 구현했다. 로댕 작품들 다 거기서 거기야. 자기 복지야. 근데 이거 자기 복지 다 보편적이고 다 똑같은 거야. 가치 없어? 아니요. 얘만의 틀이죠. 그쵸? 얘가 만들어낸 틀이지. 그치? 그의 조각들에서 갇히지 않고 개인 법칙, 예술로 구현, 로댕의 예술적인 핵심은 운동성에 있는데 로댕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의 조각들에서 운동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독자적인 생명과 진동을 부여하였다. 굉장히 거창의 표현이. 로댕은 운동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양식을 획득한 것. 이러한 양식은 로댕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감상한 이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인간의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 조각에서 나타나는 로댕의 영혼과 교감하고 있다. 선택 지문 갈게요. 1번 로댕이 운동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양식을 획득한 것. 단순한 일반화에서 해방된 것. 그쵸? 보편화된 거에서. 2번 로댕의 여러 작품은 예술가가 스스로 만든 형식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개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그쵸? 주어진 거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니까. 4번 로댕의 조각을 감상한 이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인간의 생동감을 느끼는 것. 예술가의 주관성이 작품을 거쳐서 감상자에게 전달된 것. 교감. 청동으로 독자적 생명과 진동을 부여하는 로댕의 종합상은 주관적 가치와 이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이게 곧 뭐예요? 개인 법칙을 예술 형식으로 구성한 것. 그쵸? 개인 형식이었어요. 개인 법칙이었어요. 그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했어. 그렇게 정의 내렸어. 3번 로댕이 활동하던 시기에 자연의 인상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고자 한 다른 작가들의 조각은 개인 법칙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개인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지멜에 따르면 예술이죠? 근데 그 예술이라고 보겠어? 아닌 거죠. 자, 5번 갈게요.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죠. 이거 그거였어요. 모사. 성대모사가 뭐야?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거 그리고 분명히 모사가 본문에서 어떤 뉘앙스였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게 묘사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그대로라기보다는 미화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대로와 아름답게라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모사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라고 할 수가 할 수 있어. 그 누구야? 세우가 최홍원 성대모사하잖아. 알아요? 정말 하잖아. 그 최홍원이 만나면 죽인다고 했거든? 아마 이게 성대모사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였으면 최홍원이 뭐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네, 싫어. 팬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어요. 내가 이 지문 통해서 설명했던 거 내용 자체는 너희가 만약에 쉽게 받아들일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비문학의 기본 그거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비문학 지문으로서 여길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요? 좀만 쉽게.